안녕하세요.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잘 지내셨죠?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할 시기예요, 지금이. 그죠? 건강관리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건강관리 잘들 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강 문제풀이,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드린 말씀 좀 드리고 그냥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 각 챕터별로 기입형 문제하고 그리고 서술형,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서술형, 뭐 또 응용 서술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 형태의 문제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챕터와 관련되어 있는 뭐 저희 영양과뿐만이 아니라 영양과 관련 있는 뭐 탁과, 뭐 가공과라든지 뭐 조리과라든지 또 거기 뭐 간혹 보시면은 이제 식품학과 관련 있는 뭐 가정과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해갖고 기출 연도별로 출제를 이렇게 가서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사실은 좀 정리를 좀 하는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입형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에서도 나와 있는 그 문제의 내용, 물론 뭐 시험에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뭐 절대 보장은 드릴 수 없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 그리고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한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는 그 문항을 보시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뭐가 정리가 미진한지 뭐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자, 한번 수분 한번 보시죠. 수분 195쪽에 있는 수분 문제. 그래서 1번 문제, 다음 중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가 결합수.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뭐 수분의 형태, 크게 식품에서 수분의 형태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그렇죠. 결합수하고 자유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특징, 그리고 자유수와 결합수가 비교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결합수는 이용 못한다. 그죠? 그래서 식품 변질하고 관련 있는 물은 자유수다. 그러면 이제 왜 미생물이 자유수는 이용할 수 있지만 결합수는 이용할 수 없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결합수는 식품 조직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여기서도 이제 결합수의 뭐 종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결합수. 첫 번째가 수화수, 그리고 두 번째가 식품 계일 중에 흡입되어 있는 물, 그리고 식품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흡착수, 뭐 이렇게 이제 결합수를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다. 이제 그 문제를 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결합수는 식품 조직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수화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수화수예요. 거의 대부분. 자, 수화의 개념이 뭐였죠? 수화라는 개념. 물하고 식품 성분하고 수소결합하고 있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수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수화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결합수의 대부분은 식품 성분하고 결합되어 있는 수화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식품계일 중에 흡입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해. 그게 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잼 같은 거. 팩틴겔 안에 수분이 수소결합하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고체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흡착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수화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결합수의 무슨 압은 자유수에 비해 낮으므로 쉽게 기화되지 않아 건조가 어려우며 또한 용매로도 작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결합수의 수중기압이죠. 수중기압. 자, 수중기압의 정의가 뭐였죠? 수중기압의 정의. 액체에서 그렇죠. 기체로 전환되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수중기압.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려고 하는 힘. 그러면은 이제 자, 결합수하고 자유수가 있어요. 누가 더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려고 하는 힘이 더 크겠어요? 자유수가 더 크겠죠. 그죠? 자유수가. 그래서 결합수가 많으면은 식품의 수중기압은 낮아져요. 그럼 결국 수분 활성도는 낮아지게 돼.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또 나오니까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아무튼 결합수의 수중기압. 그래서 수중기압에 대한 개념 정의가 뭐였다 하는 거고. 그래서 결합수의 수중기압은 자유수보다 낮아져. 그래서 쉽게 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가 어려우며 또한 용매로도 작용하지 못한다. 3번. 자, 건조식품 제조 시 등원 흡수 탈습 곡선은 식품의 뭐를 알기 위해서, 식품의 뭐의 함량을 구할 때 주로 이용된다. 식품의 체적 수분 함량이에요. 식품의 체적 수분 함량을 알고자 할 때 이용을 한다.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요렇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비히트 영역. 왜 우리가 등원흡수 탈습 곡선을 세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A 영역, B 영역, C 영역. 그래서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를 우리가 비히트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자, 비히트 영역의 정의가 뭐였죠? 자, 비히트 영역의 정의. 여기 지금 그림에도 아마 있는 것 같던데, 문제 그림에도. 그 199쪽 그림 한번 보세요. 199쪽에 그 그림 보면은 거기 화살 표시로 표시된 거, 그게 비히트 영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균일하게 단일 분자막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 물 분자가 균일하게 단일 분자막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비히트 영역. 보통 이 비히트 영역은 뭐 식품마다 다들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수분 활성도 0.3에서 0.4 정도 되죠. AW 0.3에서 0.. 그래서 뭐 또 제가 그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뭐 일부 책에서는 0.2에서 0.3. 뭐 이렇게도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략 그 정도 범위가 비히트 영역이다. 즉 물 분자가 균일하게 단일 분자막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비히트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0.3에서 0.4 수분 활성도 이 정도에서 비히트 영역이 설정된다. 자, 3번 문제. 식품 성분과 수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미생물은 자, 뭐를 통해 식품 성분과 결합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미생물 생육에 이용될 수 없다. 세포막이겠죠? 세포막.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수분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요 문제가 나오기가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여기 문제에도 그런 걸 만들었지만은
미생물 같은 경우 자유수는 이용할 수 있지만 결합수는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왜 결합수는 세포막을 통과를 못할까요? 입자가 크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유수는 물질의 이동이 수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물질의 이동은 뭐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 좀 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 속 가용성 용질. 이 가용성 용질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여기 가용성 용질. 어떤 것들이 있죠? 식품 속에 있는 가용성 용질로. 가용성 용질로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염류나 당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용성 용질이죠. 자, 그래서 식품 속 가용성 용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식품 속 수증기압은, 자, 기억 감소하겠죠. 그죠?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 역시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AW는 자, 요 P제로가 뭐였죠?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그죠? 이거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고, P는 뭐예요? 식품의 수증기압. 그죠? 그러면 가용성 용질의 양이 증가를 해. 가용성 용질의 양이 증가해. 그러면 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 중에서 두 가지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자유수고 하나가 결합수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용질을 첨가되면은, 가용성 용질이 첨가되면 자유수가 뭐 결합수로 전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상대적으로 용질의 양이 증가하면은, 자, 이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이 이렇게 낮아진다 하는 의미죠. 그죠? 낮아진다. 그러니까 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뭐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AW 값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식품 속 가용성 용질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식품 속 수증기압은 감소해. 낮아지는 이유는 이 가용성 용질에 의해서 식품 속에 있는 자유수가 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결합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죠? 결합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 역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자, 효소작용. 일반적으로 우리 효소를 효소군으로 분류하면 몇 개의 군으로 분류를 했었죠? 우리가 효소를 분류하면 7개 군으로 분류를 했었잖아. 7개 군으로 효소를 분류하게 되면. 그런데 식품하고 관련 있는 효소들은 두 가지 군이 있죠. 뭐하고 뭐였죠? 그렇죠. 산화, 환원에 관한 효소하고 또 하나가 가수 분해에 관한 효소. 요 두 가지가 식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효소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소 작용은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응 속도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효소, 아밀라제라든지 PPO 같은 것들, 이런 것들 AW가 얼마 이하,
0.85 이하에서는 어때요? 활성이 정지하거나 억제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소 작용은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효소 자체의 안정성이에요. 효소 자체의 안정성. 자, 효소의 안정성인 경우에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안정성이 증가를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효소를 그러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효소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조한 분말 형태로 효소를 분말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을 열어 상대 습도. 상대 습도가 뭐죠? 상대 습도? 상대 습도. 대기 중에 있는 습도. 지금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뭐라 그래? 되게 습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 습도가 높다 그 뜻이에요. 상대 습도가 높다. 일정한 온도에서 식품을 여러 상대 습도로 조절된 밀폐된 용기에도 밀폐된 용기에 두면 자 넣어두면 식품의 수분 함량이 용기 내 상대 습도와 평형에 도달하게 돼. 왜? 왜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흡습과 탈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흡습과 탈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수분 함량, 여기서 말하는 이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식품의 수분 함량이라는 뜻이죠. 식품의 수분 함량. 그래서 이 수분 함량을 우리가 뭐라고?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정의한다. 그죠? 평형 수분 함량.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에요. 서술형 문제들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예요. 자유수는 미생물 증식에 이용이 되어 식품 변질에 관여하는 데 비해 결합수는 미생물 증식에 이용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식품 변질을 그러면 이제 식품 변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뭐의 양을 늘려주면 되겠어요? 지금 이 문제로 보면은 결합수의 양을 늘려주면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유수의 특징 그러면 보통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 뭐였죠? 첫 번째가 네 가지 용매로 이용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건조로 쉽게 제거될 수 있다.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된다. 그리고 미생물에서 이용된다. 이 정도고. 그럼 이제 결합수는 그 반대겠죠? 반대. 그래서 아마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수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데 결합수는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좀 그거는 좀 정리를 좀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수분은 미생물 세포막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죠? 모든 물질의 이동은 아무튼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미생물 세포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므로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비해서 자, 식품 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세포막 통과가 자유롭지 않다. 그죠? 이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 세포막을 통한 흡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 증식에 이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정리를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합수의 양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결합수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건조나 탈수 같은 것들, 그죠? 아니면 또 결합수의 양을 좀 늘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그 얘기예요.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 있느냐, 통과를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미생물의 증식에 이용되나 이용되지 못하거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자, 식품 저장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는 이유. 저장 온도. 그래서 자, 수분 활성도가 식품 저장 온도가 상승을 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즉 결과적으로 뭐예요? AW가 높아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항상 일정할 테니까 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식품 속 수증기압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장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식품 속, 즉 식품의 수증기압은 어떻게 돼? 식품의 수증기압은 높아지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자유수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뭐를 받아요? 열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에너지를 받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이 증가해. 즉, 뭐의 양이? 결합수의 양은 감소하고 자유수의 양은 증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이렇게 썼어요. 자, 식품 저장 온도가 상승을 해. 그러면 식품에 흡착된 수분, 즉 흡착된 수분이 한마디로 뭐였죠? 흡착된 수분, 그래 결합수인데 그때 우리가 결합수의 종류 중에서 흡착수, 그죠? 흡착수. 그래서 그냥 흡착수 뭐 이렇게 표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식품에 흡착된 수분은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장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얻게 되기 때문에 식품에 흡착되는 비율, 즉 흡착수로 존재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 상대적으로 뭐로 존재하는 비율이 증가해. 그렇죠. 자유수로 증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그래서 그 결과 자유수의 양이 증가하니까 그 결과 수분 활성도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저장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식품의 등원 흡수 탈수 곡선의 기억 형태하고 그리고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지요. 그죠?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뭐라 하고 그리고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래서 자, 기억부터 한번 보죠. 식품의 등원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의 형태는 역 S자 형태죠. 그죠? 역 S자 형태이고 그리고 이 두 곡선이 즉 탈습 곡선과 흡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이력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자, 우리가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하게 되면은 식품의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수축하게 되면 그 결과 식품 표면에 있었던 모세관이 변형이 돼. 모세관이 변형이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흡습할 때 변형이 됐으니까 흡습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흡습하는 흡착 장소의 수가 작아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변형됐으니까. 그래서 가역적인 그런 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탈습곡선과 흡습곡선의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제가 쓴 거는 이제 이렇게 탈습 과정 중 식품 조직의 수축에 의해서 식품 표면에 있는 모세관이 변형이 돼. 또는 식품 표면의 모세관 수가 감소하.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식품 표면에 있는 모세관이 변형이 돼서 결국 나중에 흡습했을 때 수분의 흡착하는 장소의 수가 감소를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흡습했을 때 수분이 가역적인 그런 흡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이력 현상이 생긴다. 이력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이력 현상이 생기는 이유 같은 것들 좀 기억 좀 해 두세요. 정리를 좀 해 두시고 이런 것들은 형태 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리를 안 해도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쉽게 쓸 수 있는 거지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들은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자, 지질 함량이 많은 식품이에요. 지질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인 경우 등원 흡습 곡선 비영역, 즉 등원 흡습 곡선 비영역이 뭐라고도 우리가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죠? 등원 흡습의 비영역, 복수 분자막 형성 영역 이렇게 표현하죠. 복수 분자막 형성 영역. 그래서 이제 여기서 뒤에도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정리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등원 흡습 곡선 비영역에서 특징이 바로 이거야. 지질 산화 속도가 증가를 해. 지질 산화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를 한번 제시해 봐라. 그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가니까 뭐를 해? 흡습을 하는 거죠. 그죠? A 영역에 있다가 B 영역으로 가니까 흡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흡습을 하니까 어떻게? 식품 표면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그죠? 식품 표면이 확장이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줄어들었던 곳에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새로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와서 결합을 해. 즉, 접촉을 해. 산소가 와서 식품 성분하고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지질의 산화 속도가 증가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질 산화에 촉매를 하는 촉매제, 금속 이온들이 있죠. 금속 이온들. 그래서 자, 흡습을 해갖고 금속 이온들이, 즉 이온들이 뭐를 해? 전이를 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이 자유롭게 돼요. 왜냐하면 흡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질 산화 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기억. 흡습에 의해서 식품 표면이 확장이 돼. 확장이 돼서 새로운 반응 표면이 노출이 되므로 산소 흡수가 증가되어 지질 산화 속도가 증가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흡습에 의해서 산화 촉매 역할을 하는 금속 이온들. 금속 이온들이 여기 확산이라 표현했는데 그냥 또는 전이 또는 이동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금속 이온의 확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질의 산화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그 기출문제 보면은 가공과 기출문제 보면 이거 전부를 다 쓰는 게 기출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식품 내 수분 활성도를 낮추면 효소 반응 속도가 억제 또는 정지되는 이유. 효소의 반응 속도. 정지 또는 억제 또는 정지되는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효소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는 산화환원에 관한 효소나 또는 가수분해에 관한 효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W가 낮아지면 효소의 반응 속도가 억제 또는 정지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자, 기질의 이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효소는 효소 기질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질의 이동이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면 기질의 이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 기질 반응이 지연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응물로서 수분 이용이 불가능해. 왜냐하면 AW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응물로서 수분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응물로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어떤 반응의 반응물로 이용이 됐었지? 우리가 예를 들어준 게 있었는데, 그렇죠.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할 때, 또 그 지질에 있는 그 에스터 결합을 가수분해할 때 반응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AW가 낮으면은 효소가 존재해도 반응물이 적으니까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반응물로서 수분의 이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W가 낮아지면 효소의 반응 속도도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 마이야르 반응 시 수분의 활성도가 0.6에서 0.7 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저하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자, 우선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비효소적인 갈변 세 가지가 있잖아. 마이야르 반응, 케라메라 반응, 그 다음에 비타민 C 갈변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그죠? 마이야르 반응.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중 마이야르 반응 시 AW가 0.6에서 0.7보다 낮아. 그럼 0.6에서 0.7일 때가 최대 반응 속도를 보이는 거죠. 그죠? 마이야르 반응 최대 반응 속도. 네. 근데 그거보다 낮거나 또는 높은 경우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저하되는 이유. 일단 낮은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낮은 경우 왜 저하되죠? 그렇죠. 낮은 경우 여기 반응물과 반응 생성물의 이동이 여기서 말하는 반응물이 뭐죠? 반응물 아미노기를 갖고 있는 화합물하고 그리고 카르보닐을 갖고 있는 화합물이 반응물이죠. 그래서 반응물과 그리고 반응 생성물. 반응 생성물은 어떤 걸 얘기할까? 우리 마이야르 반응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면은 몇 단계로 나누죠? 초기 단계, 즉 초기 반응,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최종 단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반응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물질들.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물질들. 예. 반응물과 반응 생성물의 이동이 제한이 돼. 이동이 제한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 속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죠? 낮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우에요. AW가 높은 경우는 반응물의 시속 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요거 시속 효과 때문에 반응 속도가 저하가 된다. 자, 그래서 아무튼 마이야르 반응을 하게 되면은 갈변을 하잖아요. 갈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식품의 예로 뭐가 있을까요? 간장이나 된장 또는 위스키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식품을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 마이야르 반응이 그렇게 썩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 또 높이는 방법. 이건 이제 수분에 대해서만 얘기고 아니면은 기질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가 있었지? 그 반응물의 기질을 바꿔주는 것들. 반응물을 바꿔주는 게
뭐가 있어? 당 알코올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당 알코올. 자,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글루코즈 1번 탄소를 환원시켜. 그럼 뭐가 돼요? 응? 당 알코올 이름이 뭐예요? 솔비톨. 그러면 지금 포도당을 솔비톨로 환원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솔비톨하고 아미노 화합물하고 반응 못하죠. 이건 알코올이잖아. 솔비톨은 알코올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질을 바꿔주는 방법. 또는 뭐 첨가물 같은 것들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지? 아황산염 같은 거 첨가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기질이 바뀌기 때문에 반응물의 기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치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마이야르 반응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응 속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은데 그 낮추는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 AW를 낮추는 방법과 AW를 높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8번. 7번, 6번. 자, 7번 문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이론 시간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일 거예요. 자, 건조과일하고 시리얼을 함께 첨가한 그런 가공식품이 있어요. 가공식품이. 그래서 그 가공식품을 저장했을 때, 물성의 변화가 만약에 생긴, 물성의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 한번 해보고, 만일 그 물성의 변화가 생기면, 물성 변화가 바람직하지 못한다면은 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시해봐라. 그런데 이제 조건으로는 단 건조 과일이 시리얼보다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물질을 이제 같이 혼합을 한 그런 가공식품이에요. 이제 그거를 저장했을 때 물성의 변화가 생기는지. 물성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물성의 변화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수분의 이동이 생겨. 수분의 이동. 즉, 건조 과일로부터 시리얼 쪽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됐겠죠. 왜? 여기 조건이 지금 건조 과일이 시리얼보다는 수분 활성도가 높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성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그 물성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하면은 건조 과일은 딱딱해져. 수분이 이동했으니까 딱딱해지는 데 비해서 이 시리얼은 수분을 흡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리얼은 눅눅해지는 그런 물성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죠. 그죠? 아니, 건조 과일은 딱딱해지고, 그리고 시리얼은 눅눅해지는 게 이게 바람직한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성의 변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자, 바람직한 물성의 변화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그 변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주로 뭐 수분 조절제를 이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비톨, 뭐 그 다음에 뭐 설탕, 뭐 올리고당, 뭐 그 다음에 뭐 그리세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리세로 첨가하기가 조금 위생상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솔비톨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또는 올리고당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해. 그래서 어디서 수분이 이동하는 거, 건조 과일에서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즉 건조 과일에 있는 자유수를 뭐로? 결합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 수분 조절제, 뭐 솔비톨이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또는 올리고당 같은 것들이 첨가돼서 건조 과일에 있는 자유수를 결합수로 바꿔주면은 이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8번 문제. 단순 단백질 가수분해 시 분해 전과 후의 AW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하는 이유를 제시해 봐라. 여기서 우리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단순 단백질. 뭐가 단순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단순 단백질. 응? 단순 단백질.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면은, 자, 그럼 얘가 단순 단백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얘를 가수 분해를 시켜요. 그러면 뭐만 나와요? 그러면 아미노산. 자, 가수 분해돼서 생성되는 이렇게 분해물을 봤더니 전부 뭐로 구성이 된 거예요?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 거. 그런 단백질을 우리가 단순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단순 단백질을 우리가 가수분해를 했어요. 가수분해했어. 그랬더니, 자, 가수분해 전과 가수분해 후의 AW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그 기억 한번 보세요. 변화의 예측에서 가수분해 전에 비해서 가수분해 후에 AW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죠? 그러면 가수분해 전에 비해서 가수분해 후에 AW가 더 감소하는 그런 이유는 뭐야? 자, 가수분해 결과 물과 결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기능기들. 아미노산의 기능기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AW는 낮아질 거다. 여기서 말하는 아미노산의 기능기들이 뭐죠? 아미노산의 기능기들. 예를 들어서, 자, 아미노산의 일반 구조식. 이렇게 쓰는 게 일반 구조식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미노산의 기능기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미노 부분, 아미노기.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 그리고 여기 R 부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산성 아미노산이면은 여기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산성 아미노산이면 여기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일 거고, 그죠? 염기성 아미노산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기들이 된다면. 그럼 여기에 뭐가 와서 결합을 한다는 거야? 여기에 물이 와서 이렇게 물이 와서 결합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야?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모의 양이 기능기들이 증가하니까 결합수의 양이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AW가 가수분해 전에 비해서 AW가 낮아지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응용 서술형 문제라고 합니다. 자, 식품 속 수분 활성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용성 용질. 자, 요거는 뭐 아까 우리가 기입형에서 한번 봤던 거예요. 자, 가용성 용질로 A군은 설탕을, 그리고 B군은 포도당을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다면 누가 더 효과적인가? 누가 더 효과적인가? 뭐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뭐에 효과적이라는 거야? AW를 낮추는데 누가 더 효과적이냐? 그래서 A군은 AW를 낮추기 위해서 설탕을 이용을 했고, B군은 포도당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AW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냐? 누가 더 효과적이냐? A군, B군. B군이 더 효과적이다. B군이 더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B군이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만일 효과적이라면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그런데 자, 조건으로 단
식품의 수분 함량과 사용한 용질의 양은 동일하다. 그래서 식품의 AW는 그래서 P0에서 C. 또한 이 식품의 수증기압은 뭐의 영향을 받죠? 식품의 수증기압은 뭐의 영향을 받아? 응? 그 식품 속에 녹아있는 뭐하고 뭐? 응? 용질의 종류와 양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게 이론 몇 페이지더라? 이론 책 안 갖고 오셨죠? 7페이지요? 네, 이론 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7쪽 보시면 아마 그 중간쯤에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 식품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도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W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야? 용매의 이게 용매의 몰수고 이게 MS가 이게 용질의 몰수예요. 근데 이 몰수는 뭐로 구한다? 분자량분의 무게. 분자량분의 무게로, 즉 양으로 구하는 거예요. 중량으로 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설탕을 사용해서 이건 뭐 얘는 같은 양이라니까 이거는 똑같이 1일 거고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니까 똑같을 거고. 자, 그래서 지금 A군인 경우 한번 보죠. A군인 경우 뭐를 썼어요? 설탕을 사용했잖아. 그죠? 설탕을. 그럼 설탕의 분자량이 342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을 썼다니까 10g을 썼다고 그러고 이거를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B군은 포도당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야. 80분의 10g 1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우리 이론 시간에 계산 한번 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제가 지금 계산해놨네. 하나가 A군은 이제 나중에 뭐 이따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는데 A군 같은 경우에 AW가 0.97 나와요. 요거대로 계산하시면은 A군은 AW가 0.97 그리고 B군은 0.95가 나와요. 95. 그러니까는 수치상으로도 B군이 A군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AW를 낮출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이유. 용질의 몰수는 동일한 양을 첨가했을 때 뭐의 영향을, 뭐의 반비례? 분자량의 반비례예요. 용질의 몰수는, 여기, 지금 이 용질의 몰수, 이 용질의 몰수는 동일한 양을 첨가했을 때 분자량의 반비례를 하는 값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이 분자량이 큰 설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AW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자, 누가 더 효과적이냐? 그래서 B군이 더 효과적이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기 계산과 같이 용질의 몰수는 동일한 양을 첨가했을 때 분자량의 반비례를 하게 돼요. 양의 반비례를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이 분자량이 큰 설탕을 사용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